이번 이야기는 2CH 이야기. 데려갔다. 이야기는 내가 아직 대학생이던 무렵 어떤 7층 건물의 임대 빌딩에서 야간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빌딩은 경비실이 1층 정면 현관의 옆에 있었고 각 층 엘리베이터 앞에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었으며 경비실에 집중 모니터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일은 모니터의 감시와 정시의 각 층 순찰입니다. 그날 밤은 30대 A씨와 둘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전 1시에 순찰을 끝내고 경비실로 들어와던 A씨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야, 4층의 모니터가 깜깜해. 엘리베이터 앞에 조명이 꺼져 있었어? 어? 어라? 정말이다. 제가 봤을 때는 조명 꺼져 있는 층은 없었습니다만. 야간은 점포의 조명은 끄고 있습니다만 감시를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조명만은 켜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 잠깐 보고 올게. A씨는 경비실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순찰 일지를 쓰기 시작했죠. 일지를 다 끝냈을 무렵 문득 모니터에 눈을 돌리니 4층의 모니터가 암흑이라기보다 더욱 이질적인 새카맣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명이 끊어져 있는 것보다는 감시 카메라 자체의 고장이라고 생각해서 A씨에게 알리기 위해 나도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4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앞에 조명은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역시 감시 카메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만 A씨가 없었습니다. A씨를 부르면서 복도를 걸어 비상문까지 갔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점포에는 모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보니 A씨가 있었습니다. (4층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는데? 감시 카메라 고장이더라. 너 어디 갔었어? 저는 그것을 전화로 4층 갔습니다. 와, A씨야말로 어디에 갔었습니까? 미안. 업자에게 수리 의뢰를 하려면 감시 카메라에 고유 번호가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보고 와줘. 예, 알았어요. 경비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4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당황해서 손을 끼워놓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천장 가까운 곳에 벽에 붙어 있었으므로 접사다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경비실에 접사다리를 가지러 돌아왔습니다. 다시 경비실로 돌아와 보니 또 A씨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접사다리를 가지고 경비실을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 A씨를 찾으려고 4층에 갔었을 때 왜 어째서 도중에 만나지 않았지? 이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입니다. 밖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만 각 층 비상문은 안쪽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타입으로 밖에선 절대 열리지 않죠. 의문이 공포로 바뀌어갔습니다. 접사다리를 가진 채 굳어져 있었고 경비실 밖부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열쇠를 걸었습니다. 저 미안해요. A씨입니까? 아 미안해요. A씨입니까? 예? A씨입니까? 저희 대답 좀 해주세요. A씨는 아니다. 곤란해. 어떻게 하지? 발로 차고 있는지 충격으로 문이 비뚤어집니다. 저는 몸으로부터 문을 계속 눌리고 있었죠. 모니터를 보면 1층, 4층, 7층의 모니터가 전부 새카맣게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반울음이 돼서 당장 부서질 것 같은 충격으로 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올 때까지 문이 버티지 못한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천정 가까운 곳의 벽에 채광창이 있다. 책상에 올라타려면 어떻게든 창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타이밍을 보면서 문에 떨어져 단번에 책상 위로 뛰어올라 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보인 것은 비투성이 여자의 얼굴. 두 눈이 이상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구가 튀어나와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장 가까운 곳의 창인데 떠 있었는지 가까운 거리에서 봐버렸습니다. 시야에서 검은 점이 증가해서 가더니 이윽고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경비실의 소파 위였습니다. 낮 근무인 B씨 그리고 C씨가 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야 어떻게 됐어? 야 무슨 일 있었어? 이거 구급차 부를까?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식이 몽롱해진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두 명이 출근해 오면 정면 현관이 잠겨 있었으므로 열쇠를 열고 경비실의 문도 닫혀 있었으므로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쇠를 열었더니 제가 책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야, A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말로 나로 돌아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A씨인지 몰랐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다고. 에? A씨인지 몰랐다고? 야 그런 거는 모니터를 보면 되잖아. 모니터에 눈을 돌리면 각 층이 깨끗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확실히 1층, 4층, 7층의 모니터가 새카맣게 되어 있었을 것인데. 미안해요. 혹시 그 모니터를 앞으로 돌릴 수 있어요? 가마 돌아가는 모니터를 보면서 까만 부분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멈춰봐. 야 이거 A 아니야? 경비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던 것은 확실히 A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제가. A씨입니까? 라고. 그런데 전혀 대답이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어째서 A씨도 열쇠 갖고 있지 않아? 그치? 분명 갖고 있지? 야 이거 뭐야? C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는 부분, 복도 안쪽의 비상문으로부터 경비실 문으로 두드리는 A씨의 후방에 슬금슬금 가까워져 오는 그림자. 그 그림자가 A씨의 등 뒤까지 오면서 조명이 비춰지고 그것은 여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목이나 손발의 관절이 너무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면한 여자는 분명히 이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혀 모르는 듯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여자는 A씨에게 엎이듯이 끌어안더니 그대로 두 사람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데려갔다.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경찰 부를까? 아, 미안해요. 아, 모니터를 1시까지로 되돌려주세요. 아무래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1시에 각층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찰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쳐 있었죠. 순찰을 끝내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나. 이상하다. 4층 모니터 영상은 깨끗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에서 A씨가 나왔습니다. 4층을 보러 간다고 나갔을 때다. 1층 엘리베이터를 타니 문이 닫힌다. 4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 나오는 A씨의 뒤에 조금 전의 여자. 조명을 보거나 감시 카메라 쪽을 보는 A씨. 뒤에 있다. 등에 옆에 있다. A씨. 깨닫지 못한 것인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A씨. 그 여자도 함께. 다음에 A씨가 모니터에 비친 것은 1층 엘리베이터 앞이 아니고 왜일까? 7층 엘리베이터 앞. 이번은 확실하게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여자를 업고서 휘청휘청하며 모니터 안쪽의 비상문 쪽으로. 그리고 비상문의 열쇠를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 여자를 짊어진 채로. 마침 그 무렵 제가 4층 모니터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A씨를 찾고 발견되지 않아서 경비실로 돌아가는 내 자신. 이때 저와 이야기한 A씨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 경비실에서 나오는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황하며 잡사다리를 가지러 경비실로 돌아오는 나. 그리고 잠시 후에 1층 모니터 안쪽의 비상문으로부터 A씨가 휘청휘청 걸어왔습니다. 분명 밖에서는 열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A씨는 경비실 앞까지 와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어이! 야, 모두 비상계단으로 보러 가자! 3명이서 1층 비상문을 열고 밖에 나왔습니다만 A씨는 없었습니다. 야, 그럼 1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 보자. 비상계단을 올라가다 4층 정도에서 B씨가 갑자기 멈춰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A씨가 있었습니다. 2층의 일부 튀어나온 부분에 변해버린 A씨가 가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에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7층 비상계단의 난간에서 넘어갔을 때 묻었던 것인지 A씨의 지문과 구두 자국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경찰은 아무래도 자살로 처리하려 하므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밀어떨었더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혹시 안 보여요? 아, 이것이군요. 아, 이렇게나 확실히 비치고 있는 것은 드물지만 이거는 상당히 원념이 강했던 것일까. 아, 그렇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죠. 잡을 수도 없고. 경찰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는 이미 그날에 야근한 사람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인계를 끝내 B씨와 둘이서 빌딩을 나왔습니다. 지쳤을 텐데 미안하지만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래? 아이, 괜찮아요. 가까이의 선술집에 들어가 가볍게 마신 후 B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금 경비 회사에 근무하기도 전에 같은 직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은 그 빌딩 4층에 이전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의 사무소가 있었는데, 당시 어느 아침 B씨가 출근하자 급탕실에서 다투고 있는 A씨와 사무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A씨는 결혼했고 부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무원과 불륜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사무원은 B씨의 얼굴을 보고 급탕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조례시간이 되어도 그 사무원의 모습이 없고 아침에 얼굴을 보았던 다른 사원들도 의심스럽게 생각해 전원이 그 사무원을 찾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층의 일부 튀어나온 부분에서 A씨가 죽어있던 같은 장소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7층에서의 투신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의 부인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나 그 사무원의 원념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불황의 여파로 회사는 도산. B씨는 이 빌딩의 경비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A씨에게 권유해서 둘이서 경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거기까지 이야기한 후 한숨 돌리고 자신을 탓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경비원으로 권유만 하지 않았어도 A씨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하면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고 있었던 A씨를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고요. 아니, 그때 너는 문을 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모니터는 봤지? 그때 문 밖에 있던 것은 살아있는 A씨가 절대 아니야. 만약 문을 열었다라면 너는 그 A씨의 영혼과 함께 드녀서 저 귀신이 널 데려갔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B씨가 깊게 한숨을 쉰 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자의 원념은 굉장한데. 그 A 아내를 죽이고 A씨까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죽였는데, 와, 그런데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도망쳐 다니는 A씨의 영혼까지도 쫓아다니다니. 역시 데려갔어. A는 분명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곧바로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B씨도 그러다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은 연락이 안 돼서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한번 신경이 쓰여 B씨의 휴대폰에 전화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만. B씨는 무사하겠죠?